안녕하세요. 캐피니스입니다.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이 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줄 정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습에 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첫째, 배운 것은 전부 기억해야 한다. 둘째,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입력하면 된다. 셋째,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자는 세 가지 고정관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업무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전부가 아니라 한 줄만 기억한다. 출력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 업무에 살릴 수 있는 조건이다.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면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본질이다. 우선 첫 번째, 저자는 한 줄로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지식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할까요? 3일 전에 저녁밥으로 무엇을 먹었죠?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못합니다. 먹을 때는 맛있다는 말을 연발했더라도 먹는 행위가 소비에 그치는 이상 그 경험은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요즘은 배움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온갖 주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간편한 소비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비형 학습을 투자형 학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수동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말로 소화하지 않아 쉽게 까먹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머릿속에 입력하고 책의 키워드를 잘게 씹어서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구체적 내용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너무 긴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제안합니다. 배우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20자 안팎으로 정리하라. 그리고 자료 작성에는 제약을 두어라.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제약에 따르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정말로 요약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일정한 제약을 둠으로써 학습을 하는 동안 사고 정리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지식을 무턱대고 암기하거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키워드를 이해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언젠가 거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학습을 할 때 그저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본질을 파악하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줄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단적인 말로 표현 가능하기에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간단한 입력 키워드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입력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업무에서도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나름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경험이 있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암기는 이해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의 최후의 수단이 암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제약을 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한 장의 종이에 프레임을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메우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컴퓨터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보다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단적인 요약과 사고 정리에서 목적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명확해짐에 따라 목적 달성에 관계없는 정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만 집어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나 한 줄로 정리하기에도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의 뜻을 담아 빨간 펜으로 프레임에 기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적을 기재하고 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종이를 옆에 두고서 평소 하던 대로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때 가끔씩이라도 좋으니
조금 전에 적은 목적 부분을 곁눈으로 흘끔흘끔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금세 목적을 잊어먹기 때문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었으면 이번에는 책의 내용을 떠올리거나 혹은 가끔 책을 찾아보면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키워드를 파란 펜으로 적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20자 정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정보와 재료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6개 이상의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16개를 기재한 시점에서 종료하기 바랍니다. 그 이상 수가 늘어나면 생각을 정리할 때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보다는 양이라는 생각으로 당장은 반복해서 이런 제약을 두고 꾸준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20자로 줄이지 못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음 3개의 질문을 통해 더 압축시켜 보는 겁니다. 첫째, 더 짧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가? 둘째, 말의 어순을 바꿔서 더 짧게 표현할 수 없는가? 셋째, 수식어구를 줄이거나 보충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는가? 교양을 쌓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적인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AI까지 등장한 이 시대에 양에 연연하는 학습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중요한 점은 수많은 현상이 들어맞는 단순한 본질을 엄선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20자 줄이기를 반복하면 본질을 엄선해 파악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보았던 학습에 관한 고정관념 두 번째인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입력하면 된다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저자는 한 줄로 정리하고 한 줄로 설명하라는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언가에 대하여 간단히 한 줄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배운 것을 남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면서 보통 다음에 한 줄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란 지적으로 나 자신이 충족된 상태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해라는 말의 정의가 자기 완결형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학습이란 설명 가능할 정도로 사고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면 주변의 평가가 높아집니다. 배운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설명하는 능력이 직장에서의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해란 무엇일까요? 이해한다는 것은 3개의 질문이 해결된 상태이며 각각 해당하는 의문사는 what, why, how입니다. 기획의 개요, 회의 결과, 현상 파악 등은 what으로, 기획의 배경, 출장 목적, 원인 분석 등은 why로, 예산 및 발주처, 일정, 앞으로의 대책 마련은 how로, 모든 질문은 크게 3개의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 3개의 의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것을 적절히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식의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의문사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순서로 배열해보고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검토하십시오. 해보면 해볼수록 이 3개의 의문사에 친근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3개의 키워드로 제약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많은 키워드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프레임에 기입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의 목적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질문의 빈칸을 채워나갈 때 꼭 3개를 다 채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3개의 공란을 모두 채우면 좋지만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무리해서 3개를 채웠는데 오히려 설명이나 이해가 힘들어질 바에는 차라리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how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면 좋은 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ow의 질문으로는 대부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행동 방향을 적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동작 수준이 되는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즉, 동사의 동작화인데요.
예를 들어 보죠. 목적을 의식한다는 의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쓰인 종이를 반복해서 읽는다.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한 줄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표현을 적어본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보다 실천에 옮기기도 쉽고 형식적인 기재에 머무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학습에 관한 고정관념 세 번째,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의 해결 방안으로 저자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둘 것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원래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가로 독립을 하였는데요. 저자가 독립한 이유는 나의 장점, 좋아하는 것, 스킬을 공유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 스타일로 좋아하는 환경에서 돈을 벌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독립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동기가 나의 연속입니다. 이 동기에는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와 같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저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주변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기 실현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자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일의 본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주변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일을 반복하십시오. 그 빈도와 양, 질이 향상된 결과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서서히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액수도 커져갈 것입니다. 결국 인사나 월급을 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학습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책, 한 줄 정리의 힘을 통해 업무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전부가 아니라 한 줄만 기억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입력하기,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면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본질임을 이해하고 실천하셔서 능력 있는 직장인,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성취감을 맛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수해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캐피니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